안녕하세요. 예. 탄핵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선고 기일이 21일 금요일이 유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, 물론 지난주에는 14일이 유력하다 이랬었는데 또 한 주가 지나갈 것 같아요. 어제도 선고 기일을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.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? 왜 이- 이렇게 길어진다고 봐야 될까요? 예, 일단 이번 주에 선고하는 것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보통 늦어도 이틀 전에 이제 고지를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는 안 되고 빠르면 다음 주만 수요일, 늦으면 한 금요일 이 정도 이제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. 일단 비상계엄 직후에는 저와 비슷한 법조인들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봤는데 심리 과정에서 이제 증거가 불명확한 게 많이 드러났지요. 뭐 홍장원 차장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. 예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용 가능성이 줄어들었다. 또 이런 생각을 한 음. 것도 사실이고요. 근데 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면 조금 좌편향의 느낌이 있는 재판관들이 상당히 있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보통은 8대 0으로 기각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4대 4 결론이 나왔어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윤 대통령 인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탄핵 그 변론 종결이 되고 3주가 넘었거든요. 네.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두 분 대통령의 경우에 2주면 다 선고를 했는데 3주가 넘도록 선고 기일조차 못 잡고 있다.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죠. 야권에서는 원래 한 6대 2 정도 되는데 전부 8대 0으로 만장일치를 해서 국민 통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. 그렇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르고요. 네. 헌재가 사실 신속성을 특히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신속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재판도 기일을 빨리 잡고 뭐 초시계까지 초시계 갖다 등장해서 놓고. 네. 굉장히 빨리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? 네. 그런데 종결하고 나서 갑자기 태도를 바뀌어서 천천히 신중하게 심리한다.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. 결국은 평의가 잘 되지 않아서 물론 평의에서는 결과를 정확히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느낌이 있거든요. 네. 평의가 인용하기에는 저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설득 작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. 네. 제가 보기에 재판관 네 분, 뭐 문형배, 이미선, 정정미, 정계성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인용 결정을 내릴 분 같아요. 네 분, 이진숙 예, 방통위원장에 예, 대해서도 맞습니다. 인용 결정 내렸던 분들. 그분입니다. 근데 나머지 네 분들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네 분이나 세 분 정도는 주의적으로는 각하, 예비적으로는 뭐 기각 이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.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네 분, 다섯 분은 인용이고 세 분은 기각이나 각하. 그래서 결국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기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시간이 예, 지연되는 걸 보니 예,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예,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. 확신이 예, 드셨군요. 예, 예. 사실 저도 궁금한 게 꼭 8대 0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6대 2만 돼도 선고를 할 것 같은데 예, 그거는 뭐 그걸 못 하는 거 보면 뭔가 예. 6대 2보다는 뭐 5대 3이든 4대 4든 예. 뭐 그런 기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예. 들어요. 근데 지금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차적인 흠결을 얘기해서 각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. 국회 측에서는 7가지 사유를 들어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을 했잖아요. 근데 이 7가지 사유 중에 뭐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5가지 정도로 좀 추려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 중에 하나만 위헌 위법으로 인정이 되면 그래도 인용은 되는 건가요? 그래도 뭐 할 수는 있는 거죠. 물론 뭐 5개가 법률 위반이 있다 하면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. 예. 하나의 사유에 대해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다. 그러면 아, 충분히 그 하나 가지고도 하나라도 너무 예, 중대하다 예, 이러면 인용 결정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. 예. 하지만 분위기상은 좀 뭔가 의견은 안 모아지는 것 같다. 예, 그렇습니다. 거기에 이건 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는데요. 지난 7일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석방이 된 상태이잖아요. 그 과정에서 어떤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적법 절차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. 그것도 좀 헌재 평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? 예,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. 그 부분 좀 설명드리면 사실은 그
구속 기간이 잘못되었다. 이런 부분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요. 예.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수사권이 있느냐 그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. 만약에 그 지기현 부장이 하신 그런 견해대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. 네. 그렇다면 일부 증거 배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영향이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다. 그게 뭐 직접적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꼭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. 그건 아닙니다. 어쨌든 공수처에서 수사한 기록을 헌재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을 해버린 거잖아요. 거기에 뭐 어떤 게 섞여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뭐 그런 있겠네요. 면도 있죠. 예. 그게 사실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하면 공수처가 제조한 만든 서류는 전부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. 아까 형사소송법 개정은 사실은 그 부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. 네. 검찰에서 만든 피해자 신문 조서의 경우에 지금은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하면 전혀 증거를 쓸 수가 없게 형사소송법은 돼 있거든요. 네. 그렇지만 이제 헌재에서는 과거에 박 대통령의 선례, 근데 그건 사실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인데 그것을 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다.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각하의 논리로 들고 있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. 내란죄를 이제 중도에 뺐잖아요. 탄핵 심판.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때는 포함을 시켜놓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과정에서 뺀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재의결을 거쳐서 다시 소추안을 보내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. 국민의힘에서는.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떤가요? 결국은 뭐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 이건데요. 예. 사실은 이 답은 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긴 합니다. 그 책은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만든 책인데요. 네. 탄핵 사유가 중요한 부분에서 달라지면 재의결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나와 있긴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재의결을 안 했다면 그 후에 각하를 해야 한다. 그게 저는 법논리상은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.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에 가면은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어떤 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지면 큰 틀에서 동일하다.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고 전혀 달라진다. 그러면 이제 그게 부적법한 공소장 변경이 되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란죄라는 게 그 일각에서는 뭐 80% 정도를 차지한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전과 후에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. 그래서 재의결 또는 각하해야 된다. 저는 그게 법리상은 맞다고 봅니다.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탄핵 소추하는 데 있어서의 내란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뇌물죄를 넣었다 뺀 적이 있다, 철회한 적이 있다라는 논리를 들어서 이번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뇌물죄가 차지하는 비중과 이번에 그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그런 논리입니다.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뇌물죄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연 말단적인 부분 정도여서 그걸 뺀다 하더라도 앞과 뒤에 소추 사유가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. 이번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변경이 아니고 중대한 변경이다.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원일치 판단이 나오긴 했거든요. 물론 일부 소수 의견들이 좀 같이 결정문에 담기긴 했습니다만 앞서 이제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가능성 중에 하나로 현재 뭐 6대2 정도인데 이걸 전원 만장일치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말씀 주셨는데요.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로 중요하게 좀 고심을 할까요? 그래서 만장일치를 만들려는 노력을 끝까지 좀 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?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꼭 만장일치가 나와야 국민 통합이 되고 후폭풍이 좀 없어진다. 그 논리가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. 뭐 좌측이건 우측이건 상대방의 진영대로 8대 0이 나왔다. 그러면 더욱더 승복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오히려 좀 다양한 의견이 그렇죠. 담기는 것이. 그러면 어쨌든 내 생각을 들어준 재판관이 한 분이라도 있으니까 조금 더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.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제가 또 판사 출신이시고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니까 변호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이게 선고기일이 늘어지는 것은
뭐 약간 이견 조율이 안 되는 것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이런 생각이 예, 좀 드는 것 저는 뭐 같아요.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. 들을수록. 예, 예.